워싱턴 DC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참 삽시간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이런 큰 문제가 이게 D-1으로 벌써 다가오고 그러나 속수무책이 되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죠? 간단한 날. 박재영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박재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좀 큰일 났습니다. 지금 D-1 뭔지 아시죠? 지소미아. 예, 예. 아, 이거 참 이거에 대해서 짧게 우선 한 말씀 해주시죠. 지소미아 이게 파기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학 박사신데. 예, 근데 뭐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딱 그게 끝난다고 정말 끝나는 게 아니라 아하. 뭐 일단 종료가 되더라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또 이 필요한 정보는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조약이 아닌 루트로도 네. 주고받을 수가 있고 하니까 뭐 그 자체가 엄청난 당장 사태가 벌어진다기보다는 네. 이런 지금 한미일 동맹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어긋나 버리는 게 이게 문제지 네. 그 자체가 그렇게 종료된다고 바로 무슨 엄청난 위험이 생긴다고까지는 안 보고요. 네. 어떻게든 이 큰 변동 없이 서로의 그 윈윈하는 방향으로 뭐 조금 더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물론 문재인이 그걸 망치려고는 하겠지만 문재인이 사실 가만 보면 지금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에 네. 대해서 자기가 저러고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마음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그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기대는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순간 폭스바겐님 네, 슈퍼챗 고맙고요. 폭스바겐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지소미아로 인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고 사실 군사 정보가 교류가 안 되면 사실 위험에 노출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 뭐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할 일도 있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입장이 우리가 다르니까 미국은 고래라면 우리는 새우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뭐 감기 정도 지소미아 파기로 감기 정도 몸살 정도 앓는 거라면 우리는 완전히 중환자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이 결정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뉴스 어떤 거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프라랑님 감사하고요. 최프라랑님 말씀하십시오. 네. 예,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김정은한테 한번 부산 와달라고 이렇게 빌다가 거절당했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오늘 한국 관련해서는 제일 많이 나온 뉴스가 바로 그 뉴스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사실 지소미아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아 그렇죠. 한미 방위비 쪽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렇죠. 지소미아 문제는 거의 관심이 없다시피 한데 이 김정은한테 이 거절당한 거는 굉장히 더 크게 주요 통신사에서 전부 크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산 그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래서 쭉 김정은이 그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사라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또 북한이 다 밝혀버리고 그야말로 물밑에서 제안을 한 건데 이 얘기를 다 하면서 한편으로 망신을 엄청나게 준 거죠. 네.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사실은 그거죠. 이 친서 보낸 날이 그 북한이 날짜까지 그대로 자세히 공개를 했는데 친서 보낸 날이 지난 5일. 근데 바로 이날은 그 오징어 잡이 어선 2명의 북한 사람을 추방하겠다고 북에 통보한 또 같은 날이죠. 네. 그러니까 친서 보내면서 이 사람들 보낼게라고까지 이제 다 얘기를 그날 같이 했다는 거고 그러고서 이틀 후에 그 강제 북송을 했죠. 7일 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한마디로 이렇게 두 사람의 생명을 그냥 조공으로 갖다 바치면서 한번 와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한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한국은 뭐 북한의 속국처럼 돼버린 거. 그렇죠. 딱 그런 그림이 이 미국에서 보기에도 그려져서 마치 뭐 김정은이 이제 지배자 왕이고 예. 문재인은 이제 거기에 신하처럼 속국의 어떤 책임자처럼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데 도대체
그 한국 정부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이런 물밑 제안을 다 그대로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저렇게 비난을 하는지 어디 진짜 저게 이게 그 얘기가 미국 뉴스에 이렇게 다 나올 정도니까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할 정도입니다 지금. 네. 근데 요거는 하나의 경고일 수 있어요. 더 큰 건 폭로하면 너는 그냥 바로 죽는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 한번 예, 한번 쓱. 제일 얄미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 이랬대요 하고 이러는 그러니까. 거 내가 제일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 딴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줘. 아까 정말 이래저래 아우 진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너무 꼴이 우스워졌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얼마 전에도 이건 다른 기관 그 538이라는 기관의 그 트럼프 여론조사 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갤럽 조사입니다. 예, 네. 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탄핵 청문회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 응답자의 43%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게 이제 같은 갤럽에서 지난달 말에 조사한 것보다 2%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 스캔들 내부 고발 터져 나오기 전인 9월 중순 조사에서 기록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게 얘기가 터지기 전하고의 비슷한 수준의 지지율이 나왔다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상당히 탄탄한 지지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43% 정도는 예. 이 지지율이 그렇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8%로 반대가 50%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죠. 네. 탄핵에 찬성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 공개 청문회 시작하는 시점쯤에 이게 여론조사를 했다는데 네. 이걸 고려했을 때 이 트럼프의 지지층은 거의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아하, 이걸 네. 나타내는 거고 네. 그 조금 밑에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 네. 가장 눈여겨보고 또 특이하고 트럼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경제 평가, 경제 정책, 경제 상황 평가가 예. 경제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네. 아, 네. 예. 아, 네. 57%가 트럼프가 경제를 지금 잘 다루고 있다. 네.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 57%나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네요. 이게 이코노미에 불과 네. 몇 달 사이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5월 달에 50%였는데 8월엔 53%, 그리고 지금은 57%가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트럼프가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니까 그거 하나는 확실한 거죠.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지금 제일 예. 중요한 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경제죠. 뭐 이런 것보다도 먹고 사는데 편하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고 근데 이 부분을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탄핵 조사 과정에서도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회복을 해가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바꿔놓고 Foreign Affairs가 낫네요. 그런 거 보면은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좀 못 믿어 하네요. 40%밖에 안 되네요. 예. 네. 말씀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로 바꿔놓으면 이 경제 정책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경제 운영이 이 한국을 경우로 이거 만약에 바꿔놓으면 문재인은 그래도 어떻게 뭐 지지율이 40%가 나오는 게 희한하죠. 지금 그런 경제 상황에서. 그러게요. 그런데 매번 입만 열면 뭐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나타난다. 뭐 분배가 좋아지고 있다. 뭐 집값 문제 헛소리가 계속 해결됐다. 네. 막 이런 소리까지 하고 그 정도인데도 그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는 것도 참 그것도 또 신기한 일입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다음 소식.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금요일이고 좀 골치 심각하지 않은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는데 이거 프랑스 얘기인데요. 이게 오늘 한국이 지금 금요일이죠. 네. 뭐 흔히 뭐 불금이라고 하는 네. 그런 날인데 혹시 이 박사님께서는 이 한 달 동안 술 안 마시기 캠페인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동참을 하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이나요? 예. 한 달 동안 술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번 한 달은 술 안 마시는 날, 없는 날로 합시다. 저 한 달은 좀 참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주일은 어떻게 좀 캠페인에 참석할 수 있어도 참여할 수 있어도 한 달 쉽지 않은데. 네. 예, 프랑스에서 이제 그 보건부 주도로 이 내년 1월부터 그런 캠페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고화성 알코올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술 권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 술 안 합니다. 네. 딱 이 말인데요. 네. 예, 이런 전 술 안 합니다. 이런 캠페인을 이제 시작하려고 올해 초부터 예고를 하고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워낙 사람들이 이 뭐 와인이 일반화돼 있고 술들을 많이 마시니까 이게 그로 인한 문제도 많고 건강도 상하니까 이게 보건부에서 특히 또 여자 장관인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겠다 대대적으로 예고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걸 접었어요. 일단 실시하지 않겠다. 다시 논의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 같은 데서는 이 장관이 이 와인 생산자들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 그래서 지금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장관, 이 뷰쟁 장관이 처음 취임하면서부터 이 알코올 줄이자 이걸 굉장히 이제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던 사람이 이런 제일 핵심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던 거를 철회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이게 프랑스에서 이게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음식이죠. 음식의 일부고 이 문화고 그리고 투자 상품으로까지 자리를 잡았죠. 와인의 투자는 이 투자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주식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와인 생산자들은 단순한 이 포도주 만들어 파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 점심에 와인 한두 잔 점심 먹으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어린애들 감기 걸리면 이렇게 뭐 뱅쇼라고 그러죠. 이렇게 와인에다가 뭐 계피 같은 거 넣고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먹이고. 그래요? 제가 옛날 거기 살 때도 프랑스에서 생활할 때도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렇게 트럭 기사들이 술들을 마셔요. 낮이고 밤이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 왜 얼굴이 시뻘게 막 취해가지고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그 대형 트럭들을 몰고 가는 이런 정도로 그렇게 사실 문제가 많은 거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 음주자들의 천국이네요, 프랑스가. 예, 뭐 길거리에 어디서고 뭐 주말 저녁 같은데 보면 그 세느강 강변이나 다리 위에서 다들 뭐 포도주병 들고 앉아서 마시고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술을 절대 못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는 반대로 아주 그게 자유로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좀 줄여보자. 그래서 12월 연말 동안 많이들 먹었으니까 1월 한 달은 좀 술 안 마시는 달로 하자. 이 캠페인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와인 생산자들이 가만 안 있죠. 자기들이 엄청난 매출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이 OECD 자료에 따르면 이 OECD 36개국 중에 프랑스의 알코올 소비량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술 소비량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런 논쟁은 프랑스에서 꽤 오래전부터 끊이지가 않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생활화된 게 이제 와인 음주인데 그만큼 또 문제가 많으니까 한쪽에선 당연히 이건 생활이고 문화다. 근데 한쪽에서 이걸 좀 줄이자. 이게 아마 뭐 이 술이 다 마실 수 없어질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미국에서 그 총기 휴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논쟁인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이 술 이게 끊이지 않는 논쟁이군요. 비슷하게도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재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싱턴에서 아까 얘기 중에 미국에서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는데 미국 언론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한국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한국 포기하는 게 그렇게 큰 미국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도 일본은 포기 못한다는 거죠. 아이고 걱정이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걱정이네. 그럼 트럼프가 이걸 한국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왜냐면 큰 관심사가 아니라는 걸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참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불금인데요. 즐거운 점심 하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곧 이어서 황교안 대표 라이브 현장을 연결해서 추운데 목숨 걸고 라이브 하는 단식 투쟁하시는 우리 황교안 대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생중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라이브 현장으로
카메라를 옮기겠습니다.